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투데이 정윤주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해 드릴 텐데, 먼저 고객분들이 요청하신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고객님들 종목을 분석해 드릴 때는 하우스 뷰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순수하게 좀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퀄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시고 나서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12%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갭이 났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보시면은 올해 이제 7월 말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했지만, 사실 이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 갭 구간이 어느 정도 지켜지면, 얘가 물론 이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하게 못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라도 진행이 돼주면 사실 이제 장기 평선들이 올라와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얘가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11월이었는데 갭이 났다가 다시 메어지면서 장기 평선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갭 구간의 지지, 요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단기적으로 요 정도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지 잘 보시고, 지지만 되면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기로는 요 추세선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60일 이평선도 중요하고. 지난번에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기서 급락을 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패턴이 이렇게 60일선을 이탈을 하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거나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얘가 이제 좀 중장기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모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라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일단 단기로는 갭 구간이 지지되는 거 잘 보시고, 여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 아니라 중장기로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내려와서 이제 하락했을 때는 60일선을 타고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런 대로 또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중장기 포지션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님은 어느 가격대에 사셨던 수익은 많이 나셨을 것 같으니까 축하드리고요. 향후 추이 잘 보시면서 궁금하실 때 또 댓글 남겨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뉴스 중심으로 이제 이슈 먼저 정리해 드리고요. 경제지표랑 차트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11월 3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승리 연설에서 바이든 후보는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당선인이 최초로 이제 얘기한 거는 코로나 대유행을 억제하겠다. 또 인종적 정의 달성적 구조적인 인종주의 차별을 제거하고 기후변화 통제하고 품위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전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WHO 재가입,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거, 그리고 이민자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존의 트럼프 정책을 이제 좀 변화하는 트럼프 리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책들이 예상이 되고요. 대외적으로 이제 중국 이슈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무역 불균 해소가 일단 중요하고, 제조업의 리시어링, 그리고 무역 협정의 개정과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그리고 미국산의 인정 범위를 강화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서 시절에 진행되었던 그런 어떤 강도, 그리고 어떤 압력의 방식, 그런 것들은 좀 다소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정부가 정식 출범하고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중국 문제는 좀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좀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등이란 관점에서 우리 보조금 정책,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정책들,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런 쪽에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 4, 5일에는 미국 연준에서 FOMC는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0.0에서 0.25%로 동결하고 자산 매입 정책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경기 상황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완화적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연준은 아직까지도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더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경제지표 흐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날 무역수지를 발표했습니다. 580억 달러로 10월 무역수지 발표했는데 중국은 뭐 굉장히 좋죠, 사실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생산력이 좀 둔화되고 그다음에 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에서 무역 관련해서 굉장히 흑자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난주에 월화 해가지고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마켓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6이었어요. 원래 ISM 제조업 지수 예상치가. 근데 59.3으로 나왔고, 마켓은 이제 확정치였는데 53.3에서 53.4로 증가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조업 관련된 어떤 체감 지표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지난 주말에 실업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실업지표인데 10월 고용지수인데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63만 8천 건 증가하는 걸로 나왔고요. 예상치는 59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거였는데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실업률은 6.9%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는 7.6%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은 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쁘다 그러냐.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원래 4% 아래쪽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려면 굉장히 아직까지도 실업률이 엄청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제조업 경기들이 살아나는 건 역시 보조금 효과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생적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멀다라는 얘기고 CPI인데 이번 주 11월 12일 날 발표가 됩니다. 10월 CPI인데 9월 달에는 이제 1.4%를 기록했고 10월 달에도 그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2% 연준에서 목표치를 보고 있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도 11월 13일 날 발표되는데 0.4% YOY로 0.4고 QQ도 0.4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조업 경기가 좋고 투자 심리가 좋고 이런 것들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큰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자생적인 어떤 경기 정상화 과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게 지금 경기 지표가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박스 하단선에서 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다시 하락 추세선에 도달을 했고 이 61선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만약에 잘 되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 위에서 이제 61선이 지지가 돼주면서 이렇게 가주면 추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돌파하더라도 61선이 꾸준히 지지되는 모양이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가격적으로는 하락이 제한될 수 있어도 어쨌든 조정 기간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채널 상단선 하락 추세에서 이제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저항에 도달했습니다. 전고점 저항이고요. 물론 이게 돌파가 된다면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럴 때 돌파할 때 굉장히 세게 돌파하고 바로 뽑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보이면 돌파했다 하더라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61선을 좀 2번이나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로 진행될지 아니면 좀 다시 조정이 좀 이어질지 그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확답 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이 진행된다면 마찬가지로 61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돼주면 사실 중장기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파 여부를 잘 보자는 거고요. 조정이 진행된다면 61선을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또 121선까지 이탈한 모양이 나오면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번 주는 박스 상단선 돌파가 되게 중요하고요. 코스피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전고점까지 왔는데 이미 61선 한 번 이탈하고 두 번 이탈하고 120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61선이 이제 이미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를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 모양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2450포인트에 있는 전고점 돌파를 세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돌파했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반등해서 성공을 했는데 제가 헤드앤숄더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헤드앤숄더였다면 여기가 이렇게 돌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넘어섰기 때문에 헤드앤숄더는 일단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하락 채널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저항이라서 지난주에 사실 주말에 이미 밀려서 이 저항을 결국 못 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걸 못 넘게 되면 다시 좀 밀릴 거고요. 그때는 이제 이전 저점대가 지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래도 뭐 밀려도 여기가 지지만 돼주면 뭐 가격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선 이슈 때도 사실 뭐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쨌건 지금 코스피나 뭐 글로벌 증시가 전부 중요한 저항에 딱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강하게 돌파하는지 좀 보시고 돌파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또 좀 보수적인 스탠스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댓글에 관심 종목 달아주시면 또 그 퀄컴 하셨던 고객님처럼 기술적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